자, 이 바둑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데 일본 바둑입니다. 일본의 요다 구단 잘 아시죠? 이창호 구단의 라이벌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잘 두는 시니어 선수고요. 요다 구단을 상대하는 선수는 우에노라고 해서요. 일본에서는 이제 최상위급의 여자 선수입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3대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성전, 명인전, 본인방전인데 얘네가 이제 우승 상금이 4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4억이니까 세계 대회를 하면 이제 우승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12억이죠. 자체로 세 개만 얻어도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굳이 뭐 세계 대회를 많이 하려고 하질 않는다, 이런 오해도 많이 사죠. 일본에서 이제 내수 시장이 12억짜리가 있다 보니까 좀 전 세계 세계 대회를 독식을 해도 12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내수 시장에 맞는 그런 바둑을 두게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은 바둑 위주로 가니까 세계대회에서 일본이 좀 뒤처지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에노라는 여자 선수, 요다라는 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잘 아는 선수의 대결인데, 이번 본인방전 요 예선 결승입니다. 아까 3대 타이틀이라고 했죠. 3대 타이틀에서 굉장히 본선만 올라가도 굉장히 부와 명예를 일구는 굉장히 중요한 시합입니다. 근데 여자 선수가 결승까지, 예선 결승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한데, 이 마지막 결승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바둑의 흑은 요다 9단이고요. 백은 우에노 4단인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협공을 했고요. 우에노 선수가 흑입니다. 자, 날짜로 씌워갔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자 선수들일수록 전투를 좀 더 좋아하죠. 남자 선수들일수록 좀 계산 위주로 가고, 여자들일수록 돌이 이제 좀 붙는 그런 수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자, 원래는 이게 하나를 정하게 지키고, 백흑도 정하게 지키고, 백이 뭐 딴 데 두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석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띄웠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가 되겠고, 하나 밀어왔습니다. 여기 어쨌든 약간 불안불안하니까 이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백흑도 일단 벌려놨고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걸쳐서 딴 데 두시는 게 다 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에노 선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선에 딱 붙여요. 왜 붙였을까요? 네, 이거는 일종의 응수타진입니다. 어떻게 받을 건지. 안으로 움츠렸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자체가 상대가 굉장히 좀 굳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쪽으로 반대로 뒀다. 일단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전투를 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되죠. 요다보다는 젖힌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젖혔다는 거는 이 돌을 꼭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젖히고요, 늘어야 되는데, 가령 이쪽으로 둬서 예를 들면 이렇게만 돼도요, 이렇게만 돼도 최소한 패는 납니다. 단수 치면 2이면 잡히니까 패는 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은 젖혀서 못 잡아요. 근데 왜 이렇게 뒀을까요? 네, 초반에는 나쁘다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미생마가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돌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상대 집에서 내가 뭘 깼다라고 해도 돌이 갇혀버리면 초반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세력을 허용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미끼로 간 거죠. 근데 우에노 선수도 그걸 아니까 일부러 이제 젖혀서 안 살려고 그래요. 이제 끊어라 그러는데, 끊으면은 이건 걸리죠. 단수 치고 이을 때 호구 형태가 되니까 이건 걸리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요다보다는 일부러 살려줘요. 그러니까 나가면 삽니다. 하지만 단수 치면은 나쁘다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이제 갇혀버리는 건 나쁘고, 두 번째가 미생마가 되면 나쁘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미생마가 돼버리니까 나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백도 일부러 이제 막 돌을 버려요. 프로 바둑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을 잡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일부러 막 돌을 죽여요. 이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돌을 잡았다고 해도 돌의 간격이, 잡은 간격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돌을 잡으려고 붙어야 되잖아요. 돌이 붙으면 당연히 그 공간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잡으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은 반면에 이쪽에 상대를 이제 돌을 막 묶어 놓고요. 이쪽에 돌이 좀 여유가 생기죠. 흑보다는. 그래서 일부러 죽이는 사석 작전의 예가 되겠습니다. 흑이 갑자기 요거 하나 잡았어요. 이거 안 잡아도 돼요. 있고, 네, 끊으면 흑이 백이 늘더라도 붙이게 되면은 유가무가죠. 흑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으니까 수상전 자체가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다구단이 여기서 한 점을 잡았어요. 요다구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일본의 강자이고 일본이 잘하는 천재기사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대선배이기도 하니까 제가 뭐 평가를 하는 건 좀 굉장히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요다구단의 바둑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조금의 흠집도 좀 이렇게 약간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흠집이 있을 때 그냥 남겨놓고 딴 데 둬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수가 요다구단의 이 좀 심리적인 굉장히 좀 담백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런 바둑을 좋아하는데 역시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에노 선수 여기 지켰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대가 이제 맞춤형이죠. 밀고 막을 때 여기 넘어가면은 다시 공에 또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의 어떤 그 심리를 보고 맞춤형으로 한 건데 일본 바둑 특유의 좀 세밀한 부분이죠. 그런데 역시 좋진 않고 빨리 넓은 데 가야 돼요. 넓은 수두룩한데 이걸 이제 너무 좀 섬세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에노 선수가 여자 선수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또 남자와 좀 다른 개념이긴 할 텐데 다른 건 좋은데 하여튼 요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손을 뺐고요. 자, 백은 이제 막아서 이제 좀 압박을 갑니다. 일본 바둑을 제가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자, 저처 2였고요. 백이 이제 약점이 있으니까 지켰습니다. 자, 제가 일본 바둑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바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 장점은 단점을 그냥 포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바둑의 장점은 굉장히 논리 정연하다는 점입니다. 바둑의 대부분의 이론이 일단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그게 가다듬어졌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더 이론에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바둑을 둘 때 그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실제 우리가 학교 나와서 생활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바둑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다구단이 이제 보면요. 첫 번째가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다가가는데 이수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대가 공격적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안에서 사는 방법이 더 좋을까요? 바깥쪽으로 일단 나오는 게 먼저일까요?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도 바꿔서 얘기하면은, 공격은 그러면 안에 집을 뺏으러 가야 되나요? 포위를 해야 되나요? 포위를 해야 되죠. 하지만 옛날에는 벌써 입창혁 구단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일본 바둑은 예전에는 항상 집을 챙겼던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것도 파고들었고요. 하지만 유창혁 구단 나온 이후로 설령 살려주더라도 내가 가둬놓으면 좋다. 제가 여러분들 바둑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바둑이 그런 이론에 좀 갇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좀 영광에 약간 젖어있는 느낌이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요다구단은 이제 시니어 선수니까 좀 과거 스타일로 두게 되고요. 또 반면에 우에노 선수는 이제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 전통에 얽매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 이론으로 가게 됩니다.
흙이 여기서 정수가 어디가 될까요? 네. 호구를 쳐서 사는 게 정수인데, 제가 본 요다구단이 좀 상대를 얕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마흔수를 뒀는데, 단수 치고, 여기서도 호구를 쳐야 됩니다. 살려고 할 때. 이은 거는 글쎄요. 네, 급소 한 방에 맞았고, 이제 결국에는 요다구단이 이제 한 방에 잡혀버렸어요. 여기서 이 바둑을 이제 프로 구단들 바둑이 이렇게 돌이 잡힌 경우가 없어요. 예, 진짜 드뭅니다. 요다구단이 돌이 잡혔어요. 상대를 얕보고 뒀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죠. 아니면 과거에 이론에 뭐 갇혔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뭐라고 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돌이 갇히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한 판입니다. 일단 빠져나갔는데요. 돌이 이제 하나 끊어놓고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 뭐 꼼짝없이 돌이 잡혀버렸습니다. 쉽게 해서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 돌이 내가 망했어요. 망하면 어떻게 둬야 돼요? 일단 뭐 던질 게 아니라면 두긴 두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망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기 쳐다만 보면 일단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 돌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리고 그냥 다른 데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다구단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손을 빼고 일단 다시 새 판을 짭니다. 자, 저척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사활에 우리가 좀 개념이 필요합니다. 바둑 사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648생입니다. 6집은 죽고 8집은 살고 7집은 어떻게 되죠? 가운데 있는 7집은 먼저 두면은 살고 좌우로 가는 쪽이 먼저 두면 잡히고 그래요. 살 때는 어디에 둬야 되죠? 살 때는 이 모양은 네, 어디에 둡니까? 네, 이 형태에서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332 1등 급소입니다. 332 2등 급소는 네, 둘둘 자리라고 합니다. 3등 자리는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맞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3, 3은 이제 두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 자리가 급소인가요? 요 자리가 급소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약간 붙어서 지금은 한 칸 뜨시면은 이제 가장 이제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잡으러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잡으러 갈 때는? 자, 잡을 때는 궁도를 먼저 좁힙니다. 얘가 이 선에 얘가 하나가 있고요. 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젖히게 되죠? 네, 두 개짜리로 젖히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먼저 궁도를 좁힙니다. 그 흙은 이제 급소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둘둘 자리가. 네.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되면은 백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좁힐 만큼 다 좁히는 거죠. 막으면은 여기서 두 개짜리는 흙이 따내도 네, 요 옥집이 되죠. 먹여쳐서 옥집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급소가 어떻게 되죠? 네, 치중을 하게 되면은 흙을 잡을 수가 있게 되죠. 네, 다시 한번 형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집은 못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면 얘는 두 개짜리고 얘는 하나입니다. 두 개짜리 두고 귀의 사월은 기본 급소가 뻔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실전 사월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고 막고요. 치중 가고 막을 때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한 집밖에 안 나죠? 여기 두 점을 드러내긴 하는데 이 형태는 네, 먹여치기로 집이 안 난다라는 거죠. 이건 기본 사월 중에 기본인 사월인데, 그래서 요다구단이 이거는 일부러 죽였다고 봐야 되죠. 일부러 돌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우에노 선수가 젖히고, 역시 요다구단이 이렇게 둬요. 네, 들어가고, 맞고, 자, 여기서 돌을 이제 죽여버려요. 물론 이제 딸렌수가 선수니까 여기 급소를 때립니다. 밀고, 자, 요 교환을 했는데, 요다구단이 왜 이렇게 뒀느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고수들은, 하수는 돌이 죽고 사는 걸로 판단한다.
당연하죠. 죽고 사는 걸 판단한다. 근데 그게 그 판단에 갇혀버리면은 이거 두 개 잡은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잡았다고 무조건 유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집을 일단 확보하는 쪽이 좋은 건데 또 너무 집만 차지하면은 이 세력을 활용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고수가 되면은 실리와 세력을 같이 얻을 수 있는 이 넓이,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1단계는 싹 무시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돌이 한 개, 두 개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돌이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요다우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둑이 좀 불리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걸 죽여버리고 넓은 공간을 얻어가는 거죠. 일단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든 고수들은 그게 생각을 한다. 예. 실제로 AI로 돌려봤을 때 요거를 버려서 둔 거나 흙이 이 모양을 둔 거나 예, 실제로 큰 차이나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둑은 이제 이미 이쪽이 잡혀버렸고 결국 흙이 많이 진 바둑이 됐습니다. 한국도 이제 금은지 선수로 대표되는 신예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잘 두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이 성적을 더 내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자 선수들 바둑을 더 좀 재밌게 보시는 부분이 있죠. 요다구단의 요 바둑에서 어쨌든 죽고 사는 거 이거 일단 무시할 수는 없다. 일부러 버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성공은 아니다. 근데 이게 덩치가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둑도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둑학교에서 인기를 판매하는 USB 강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23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1년 구독입니다. 하루 1,000원의 비용으로 1시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광고와 끊김없이 강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서비스도 풍성합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월 1회 강남 도장 수업에 참가하셔서 저에게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울러 9만원 상당의 USB 강의 1개를 더 드립니다. 두 번째 강좌는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 시리즈는 기형급수 강 5급부터 3급까지 온라인으로는 4단부터 6단 정도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중반 전투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AI 정석의 모든 것으로 초반을 끝내면 침입의 모든 것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의 모든 것으로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공격의 모든 것에 도전해보세요. 거기에 실전 4월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1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강좌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는 초반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로 기본 개념을 세우고 기본 포석으로 초반을 완성합니다. 기본 행마로 돌이 움직이는 요령을 익히고 맥과 사월로 기본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3급의 기량에 도달하실 겁니다. 아울러 USB 강좌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정은 바둑학교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바둑을 직접 설명 듣고 싶으시죠? 강좌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남의 바둑입니다. 남의 바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의 바둑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둑학교 강의 시리즈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둑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1급의 꿈이 그려야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화 문의는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